네, 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자, 오늘은 연말 기념으로 매크로 지표들 총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식 상황부터 보시면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맵을 보시면 낙폭 과대, 그래서 테슬라만 약간 저가 매수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의외로 은행 섹터가 약간 힘을 썼습니다. 채권 상황 한번 보시면 채권 금리가 상황이 좀 좋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단기물들은 계속 기준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신 장기금리를 보시면 이렇게 세 개만 보면 되겠죠. 3.86, 4.128, 3.95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데 언제 또 오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중국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림으로써 같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저희가 희망적으로 약간 봐야 되는 부분은 여러 군데서 침체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인 장기 채권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새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투자사들에서 채권을 매수하려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다. 입니다. 지금 한간에 나오는 소식은 이 4년물이 4%에서 4.25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 상황을 보시면 10월 달에 619억 달러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매도는 얼마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 좀 매도를 얼마나 했는지 국가별로 이렇게 나오면 좀 누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란색 선이 기준금리고 빨간색 선이 10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 10년물을 초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플랫해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약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10년물을 초과하면 10년물도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때는 무지막지하게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올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안 나오는데 최근 몇 년간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가 기준금리를 보시면은 저번보다는 좀 많이 높아져 있죠. 지금 보시면 이쪽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이고요. 5에서 5.25 그리고 4.75에서 5 한 요 정도가 좀 많이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기 채권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금리도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안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 자주 보여드렸었죠. 네, 지금은 공포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익스트림 피어 구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으로 보시면 요 라인쯤이죠. 그래서 아직 공간은 좀 남아 있지만 가까이 가면 혹시나 인버스 잡으신 분들은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뭐 요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롱을 잡는 것도 좀 그렇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조금 있다가 나오는 거죠. 몇 시간 있다가.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 거의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중요한 부분이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7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7년물 바로 10년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7년물이 이전보다 낮게 책정이 된다. 그러면 10년물도 갑자기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7년물이 4% 이상으로 갑자기 급등을 한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10년물도 딸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지표들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지표를 주로 보는 사이트가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제가 계속 떠먹여 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찾아보시고 하시면 좋으니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RED라는 사이트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뭐 지표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파퓰러 시리즈 이런 데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원하시는 지표들 검색을 잘 하시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크롬에서 요거 번역기 요거 쓰시면은 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한글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 사이트인데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앞에다가 KO 요것만 넣으시면 애초에 이 사이트는 한글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여기 나라 클릭하시고 미국 누르시면 네 이렇게 탭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싶으신 거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중간중간 없는 것들은 요거 FRED 들어가셔서 마저 확인하시면 웬만한 지표들은 다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 지표는 제가 정말 많이 보여드렸었죠. 파란색 선이 실업률, 빨간색 선이 연준에서 책정해 놓은 자연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연준의 목표 실업률은 4.6%죠. 근데 지금 자연 실업률이 얼마인가? 보시면 4.4%입니다. 네. 4.4%인데 이거보다 더 높이 올리겠다는 거죠. 4.4인데 4.6까지 올리겠다. 이거는 침체를 일으키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보시면 자연 실업률을 가면 무조건입니다. 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죠. 네. 100%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착륙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 거짓말이다 생각하셔도 되고 연착륙이 가능하려면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면 됩니다. 실업률이 4.4% 가기 전에 지금 실업률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금 실업률은 3.7%입니다. 3.7% 유지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2%대로 떨어지는 기적이 나와야 연착륙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경기 침체가 무조건 올 거고 생각보다 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뭐 9점 뭐 몇 %였죠. 인플레이션이 CPI가. 근데 지금 7.1% 내려와 있다고 막 와, 진짜 많이 떨어졌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지금 보시면 빠질 친구들만 빠진 겁니다. 에너지 가격들 요런 게 빠져서 지금 빠진 거고요. 그리고 물건 가격들 이런 것들이 빠져서 빠진 거고요. 근데 보시면 스티키 프라이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랑 푸드를 제외한 것들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네. 그래서 빠질 친구들은 거의 다 빠졌지만 네, 이제는 정말 좋지 않은 녀석들만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프 합치는 거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유사남님 라이브 방송에서 요거 설명을 좀 드렸는데 유사남님도 잘 못하셔가지고 제가 댓글로 열심히 알려드렸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실업률이랑 자연 실업률 어떻게 셋업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unemployment rate 누르시고요.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뜨죠. 여기서 주황색 클릭하시고 add 라인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자연 실업률 데이터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찾으셔도 되는데 저는 티커 같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NROU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Non-cyclic rate of unemployment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add data 시리즈 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CPI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은 요거죠. 네, 스티키 프라이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요겁니다. 여기서 애드 하셔가지고 CPI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그 중에서 all consumers 그 다음에 all items 요거 하시면 네 되는데 그래프가 이상하게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거를 유닛을 바꾸셔야 됩니다. 보통 CPI 볼 때 1년 전 대비로 보죠. 그래서 유닛을 percent change from year ago 요걸로 바꾸시면 요렇게 뜹니다. 네, 됐죠? 그리고 기간은 요 밑에 바를 가지고 요렇게 움직이시면 요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잘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재밌는 지표들 혹시나 찾으시면 댓글로도 알려주시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CPI 중에서도 이제 끈적끈적한 놈들만 남아 있다. 그 중에 뭐가 있느냐? 네, 주택 가격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주택 가격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티키 프라이스 인덱스 여기서 보고 있는 것들은 집값을 보는 게 아니라 렌트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거기 브루킹스 나와서 연설할 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죠.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렌트비도 빠질 거다. 그래서 그 지표도 있습니다. 미국 집값 가격 대비 임대료 비율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점점 앞으로 쭉 빠질 겁니다. 집값이 부동산이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뻔한 내용인 거죠. 자, 근데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미국 서비스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플랫한 상황이죠. 거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안 빠지는 녀석이 임금이죠. 여러분들 월급 올려놨는데 갑자기 그 다음 달에 여러분들 임금 삭감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은 정말 난리가 나겠죠. 뭐 총 쏘고 뭐 폭동에 난리가 날 겁니다. 뭐 파업도 불사하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삭감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실업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신규 고용하는 사람들 임금을 낮춘 채로 신규 고용을 하든지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문제인 거죠. 네, 미국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평년 정도 보시면 좀 길게 보시면은 네, 엄청 높죠. 지금 요 정도가 노멀한 라인인데 네, 지금 최근 5년을 보시면 이 정도 레벨에서 여기까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네, 파월 연준 의장도 브루킹스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두 번째는 은퇴자들. 이때 은퇴한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쯤 되시는데 은퇴하실 나이가 되신 거죠.
그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있고 또 다른 은퇴자들 중에서는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해서 부를 얻고 일찍 은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겁니다. 연준은. 그리고 하나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언급을 드렸었던 타이틀 42 이게 연장이 되면 안 좋은 이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댓글이나 여러 커뮤니티에다가 달아드렸었는데 자 지금 이민을 통해서 들어오는 노동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이 친구들이 이민을 와서 난민들이죠. 난민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을 받고 일을 하게 되면 요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트럼프 형님들이 다 뽑아놓은 사람들이죠. 네. 공화당에서는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섞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타이틀 42 요게 뭐냐면 난민들 넘어왔을 때 강제 추방할 수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이거 법안 통과시킬 때 코로나 핑계 대면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뭐 다 무시하면서 이민자들은 쫓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여기 유입이 안 되니까 지금 다시 강제 추방되게 생겼죠. 연장이 돼 버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거 이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 갭이 채워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뭐라고 할까요?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 이거 2023년 내도록 또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 더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채권이니 주식이니 다 박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침체 신호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내구재 주문을 보시면 국방은 미국은 천조국이죠. 국방 예산이 천조가 넘는다고 천조국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내구재 주문 보시면 엄청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고 금리 인상을 한 채로 꾸준히 이어가게 될 겁니다. 이 모든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요게 문제가 돼서 지금 침체 신호가 나와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도 않는 데다가 이거를 지금 낮춰줬다가는 다시 인플레이션 뛰어오를 게 뻔히 보이니까 지금 연준도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게 내구재 주문이죠. 내구재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죠. 자동차 한번 사면은 뭐 1년 타고 버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평년 레벨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지금 차량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들도 그렇고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테슬라 정말 좋아하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테슬라가 얼마나 실적을 낼 수 있느냐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금리 인상기에는 자동차 판매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대출 이자가 오르는데 대출을 땡겨서 차를 산다. 어차피 오래 쓸 수 있는 거 지금 타던 차 조금 더 타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매크로 이런 것들을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은 테슬라에 물려서 마이너스 70% 두드려 맞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ISM 제조 신규 주문 이런 것들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인데 보통 이게 50 이하로 내려가면 침체 신호입니다. 그래서 ISM 제조 신규 주문 여기 50 밑으로 떨어지면 연준은 보통 피벗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침체가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체 신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네, 미국 컨퍼런스 보드 네, 사이트 컨퍼런스 보드 요거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US 리딩 인디케이터 경기 선행 지표 요거 보시면은 밑에 가셔서 뭐 요것만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라인 침체 신호. 네, 침체 신호입니다. 네, 이걸 통과하면 침체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친구들은 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은 멈출 생각이 없죠. 네, 멈출 생각이 없는가 멈출 수 없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이 2%대가 네, 목표기 때문에 여기 도달하기 전까지 아니면 네, 실업률이 4.4% 돌파할 때까지 네, 연준은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 전해져 내려오는 격언이 있죠. 연준에 대항하지 마라. 지금 주식을 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저도 그랬었고 저는 두드려 맞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싫어서 공부를 정말 빡세게 시작을 했고 네,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인플로이먼트 코스트 인덱스인데요. 한마디로 고용 비용 지수입니다. 고용 비용 지수. 한마디로 사람을 고용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요런 건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높죠. 네. 2%, 3%가 정상 수준인 것 같은데 네, 지금 5%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니 임금 인플레이션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때려잡지 않으면 네, 인플레이션은 잡히지가 않는다. 이게 쭉 떨어져 줘야 된다. 근데 임금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실업률이 높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기 침체는 피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가 오고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면서 주식은 더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힌트를 줬습니다. 저번에 넌팜 페이롤 볼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 선이 넌팜 페이롤이고요. 빨간색 선이 네, 지금 연준의 기준 금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 요렇게 정체되는 구간에 항상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고요. 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래서 넌팜 페이롤 요거 보시고 이렇게 꺾이는 모습 나오면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은 어떠냐? 주식 바닥은 도대체 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고용 지표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주 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요. 빨간색 선은 4주 평균 누적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이 미국 주식 5,000개 모아놓은 네, 인덱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빨간색 선 요렇게 치솟아야 초록색 선도 치솟아야 주가가 바닥을 찍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가 와서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박살이 나야 네, 주가가 바닥을 찍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프는 준비를 못했는데 이전의 데이터를 다 확인해 본 결과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주가가 바닥을 찍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뜻이 호재가 아닙니다. 정말 경기가 버티다 이제는 정말 죽겠다 소리가 나와서 연준이 숨통을 텄주는 겁니다. 그게 경기가 좋은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경기 부양책까지 내놔야 그제서야 시장의 돈이 풀려야만 추가로 주가가 반등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대충 말씀드릴 내용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정말 공부하면서 좋게 읽었던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이죠.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작가가 쓴 네, 주식시장 흐름이 있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그리고 역실적장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가지고 표현을 해놨는데 제가 그냥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역실적 장세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었죠. 주가도 하락을 하고 채권도 지금 마음은 아프지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저는 이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보시면 역실적 장세에 들어가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더 빠지고요. 금리 인하를 해주기 때문에 채권은 상승을 합니다. 요 표만 대충 보셔도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는 대충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역실적 장세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습니다. 금리는 떨어지고 실적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추가로 유동성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채권이 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슬슬 이제 연준이 다시 시동을 걸죠. 그리고 실적이 오르고 주가는 오르는데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금리가 오르고 실적은 오르지만 주가는 빠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금리를 빡세게 올리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빡세게 떨어집니다.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거는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 무역 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신 분이고요. 저는 이 책을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말 매크로 투자의 교과서 같은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디쯤 있는 걸까요? 저희는 여기 어디쯤 있는 겁니다. 약세장 어딘가. 지금 힘쓰는 그런 주가들 보면은 지금 에너지 계속 힘쓰고 있었고 필수 소비재, 의료 요런 쪽 그리고 공익 사업 뭐 이런 쪽이 힘을 계속 쓰고 있었죠. 저점 및 전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해줘야 자동차를 사고 은행에서 뭐 대출을 내고 부동산이 뜨는 거죠. 이거는 금리 인하 나오고 난 다음이란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건 어디? 여기죠. 네. 지금 원자재 뭐 이런데 뭐 자본재 이런데 투자한다. 전기 설비, 중장비, 기계 공구, 네 공장이 설비를 점점 줄이겠죠. 침체를 들어가게 되면 네 이런데 투자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기술, 뭐 컴퓨터, 전자, 반도체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경기 민감주들이죠. 경기가 안 좋으면 이 친구들은 떨어진다. 이 친구들도 안 좋다. 예. 건물도 안 짓고 뭐 기업에서 물건을 안 만드는데 이런 친구들도 안 좋다. 경기 침체 들어가면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소비가 준다. 그래서 이 친구들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 이쪽이 뜹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해소가 돼야 금융 쪽이 뜨는 거고요. 네. 금리 인하해줘야 자동차가 뜨고 부동산이 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포지션을 정해놓고 조금
대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 여기는 아직 멀었다. 그래서 공익사업, 네, 요쪽이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요쪽에 몸을 담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 친구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기 있으시면 안 되고 여기에 몸을 담고 있으셨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몸을 담고 있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이거 보고 여기 뭐 주식을 담는다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지금은 차라리 현금이나 금 아니면 채권을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맞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곧 금리 인하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주변에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뭐 누군가 특정 유튜버나 뭐 이런 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계속 사면 된다, 물을 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약간 그런 게 궁금한 겁니다. 이제 그런 전략을 선택을 하셨으면 굳이 그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나 강의나 이런 거를 돈을 굳이 쓰면서 들으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어차피 매수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걸 굳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하실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강력하게 본인의 이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론자든 상승론자든 둘 다 비교를 해가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본인의 논리를 펼치는지 생각을 좀 잘 해보시고 본인이 맞는 사람을 찾아야겠죠. 제가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이라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없는 거 이런 거를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구분을 좀 하시고 자아 성찰의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업 분석을 정말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못하고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저는 매크로 이런 지표들 보고 좀 찾는 게 이런 게 좀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기술적 분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를 보고 저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쪽으로 파고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하루에 뭐 뉴스나 지표나 이런 거 뜨는 거 챙겨 보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투자 방식을 고집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가장 비슷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유튜버나 아니면 전문가들 그런 분들 의견을 참고해서 비슷하게 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맞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네. 그래서 무지성 상승론자, 나는 무지성 상승을 꿈을 꾸면서 나는 무조건 물을 탈 테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과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네. 네, 이리저리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